한 주가 새롭게 시작됐고요. 이번 주는 끝과 출발이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2025년에 두 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새롭게 금요일에는 2026년 첫 거래일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과 시작점에서 2026년을 대비하는 전략, 이번 주 출발 분위기에 따라서 적극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찾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대장의 귀환이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프리마켓 시세까지 IT 투톱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먼저 점검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갑게 나란히 투톱의 거래가 드디어 프리마켓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의 강세로 장중 12만 원 터치가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 행진 이후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15만 원, 16만 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드디어 투경 종목 해제로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프리마켓 시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꽤나 강한 시세 분출이 확인되고 있고요. 59만 원대가 아니라 6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5%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풀렸다는 건 신용 대출이라든지 앞으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정규장까지 이 힘이 이어지게 될까요? 움직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약세, 계약 해지 잇따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3% 약세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관찰되고 있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포트 영향 속 알테오젠 2.8%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옵션 계약과 관련돼서 기술 이전을 앞둔 하나의 기대감으로 읽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요.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보겠습니다. 바이오 대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펩트론이 9%가량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만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조방원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출발 분위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세를, 또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이상의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에서 힌트도 볼 텐데요.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귀결되네요. 지금 조금 전 본 IT 투톱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TC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까지 그 연속성에서 확산이 될 수 있을지는 확인 필요하겠고요. 대동기어 같은 재건 관련 종목들도 10%가량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고가를 쓴 우리의 형님 삼성전자, 그리고 20만 전자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같나요? 그런데 지금의 기세 움직임을 본다면 추가적으로의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5% 올랐고 지난 한 주 동안에 10% 달렸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금요일 날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금요일만 슈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수급이 집중적으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3조 원 가깝게 샀고요. 기관도 1조 원 넘게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1위는 주간 단위로 외국인 기관 모두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의 상승을 다 끌어올린 건 아무래도 금요일장의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세 가지 재료, 지난주 금요일 투심을 자극했던 재료로 모아봤습니다. 꾸준히 나왔던 실적 얘기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26년 영업이익 97조 원에서 100조까지 내년에 찍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증권가 글로벌 IB인 노무라 증권에서 133조까지 부르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디램 가격이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HBM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는데 내년에는 HBM3, 2와 4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크게 늘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예상 밖의 계속되는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발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1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재료가 이날 투심 자극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엔비디아가 AI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스타트업 기업 그록을 29조 원에 인수했는데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앞으로 추론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확대해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됐는데 그록은 삼성전자가 기존에 투자해서 2023년에도 협력한 이력, 2024년에는 추가적으로 삼성 쪽에서 이 그록을 투자한 이력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생산 자체를 텍사스 파운드리 팹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측면에 환호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구심이 있다라는 보도들도 추후에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 TSMC가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파운드리 측면에서 물량을 빼앗길지 아니면 오히려 동반해서 같이 물량을 가져가면서 생산을 늘려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거라는 내용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두 번째 이슈와 함께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열린다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사업부의 LSI 사업부에 대한 재평가로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느냐가 앞으로 중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우호적 긍정 업황에 힘입어서 115조 원을 지금 부르고 있더라고요. TP는 15만 5천 원. 노무라에서 보는 내용 133조 원 감안해봤을 때 업사이드 더 열어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고요. 실적 추정치가 얼마나 더 상향될지 여부 보셔야겠는데 지금 그러면 PER 말고 PBR 기준으로는 어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하게도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자체 사이클 안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아직은 직전 사이클 고점 밸류에이션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7년에 PBR 상단이 2배 정도, 현재는 1.5배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로 밸류 줄 수 있는 강한 사이클이다라고 보는 게 NH투자증권의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궁금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록의 인수로 파운드리 LSI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관련된 설계 능력,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생산 능력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지난 금요일에 힌트를 주었던 디자인 하우스나 IP 설계 관련한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을 계속 연속성을 갖고 지켜봐야 될지도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두산테스나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강세 움직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터스 반도체, 더불어 지금 장비단에서의 강세 움직임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는 내용, 더불어 세미파이브 오늘 상장하는 기업이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삼성전자 쪽으로 영향력이 큰 소부장을 더 지켜봐야 할지도 관심이 갑니다. 자, 먼저 시세 체크를 해볼 텐데요. 두산테스나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수주를 따냈을 때 가장 크게 반응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4%의 강세로 출발보다 더 강력해지는 탄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장까지 기대 걸어봐야겠고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소재, 부품, 장비까지 고른 상승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장인 삼성전자까지도 움직임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12만 전자 막 도달하고 있습니다. 20만 원까지 정말 가능성 열어둬도 될까요? 그러면 시간 문제일 텐데 속도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체크해보죠. 자, 오늘 세미파이브 데뷔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요.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시스템 온칩이라는 플랫폼을 기반해서 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앞선 투자 아이디어와도 아주 맞닿아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분위기에 오늘 데뷔를 합니다. 아주 분위기를 잘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움직임 보셔야겠죠. 내년 매출액은 2,690억 원, 영업이익은 230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모가는 상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4,000원. 과연 따따블 가능할까요? 글로벌 업종 피어로 봤을 때는
퍼가 46배 정도에서 좀 할인된 측면으로 지금 상장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시총 몸집을 어느 정도 불려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증권가에서 보는 건 세 가지인데요. AI, 에이직 수요가 계속 빅테크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빅테크와의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 TSMC 그리고 빅테크로의 반도체 설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IP부터 양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미파이브만의 이 기술력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현재 이미 프로젝트 수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본장에서 움직임 체크해보죠. 자, LG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주로 편승되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작년에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주인공이 됐었고요. 올해 연말까지의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에는 현대차로 재편되는 로봇주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사실 일찍이 로봇에 뛰어들었습니다. CES에도 참가하게 되면서 이번에 클로이드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이제 자체적으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칩까지 만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고 이전부터 자체 제작이 22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자체 개발 반도체가 나온 거고요. 설계 마무리돼서 이제 곧 양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AI 가전에 들어갔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승부수를 잘 띄웠다라는 평가 속에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까지 적용이 될 거다.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도 관련해서 자체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로봇과 관련돼서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LG전자 재평가에 대한 호평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 반도체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스마트 홈 인프라로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갈 흐름에 주목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혁신상 잘 수상이 됐고 피지컬 AI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경쟁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입니다. 로봇의 풀스택 라인업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시장을 주도권을 잡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의 경쟁력 갖고 있는 LG전자도 다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자체 반도체와 관련된 재평가 가능할지 그리고 로봇의 인프라 경쟁력 같이 보셔야겠고요. 이 LG와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까지 움직임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라는 리포트가 오늘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위원의 이름을 걸고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 주가, 종가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한 66% 정도 있는 상황. 계약 체결 우선권 유지를 위한 옵션 계약,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전 단계 맞아 이제부터 매수해도 돼? 라는 의견들이 지난주에 가장 큰 관심사이자 투자 심리로 나타나면서 44만 원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MTA, 그러니까 물질 이전 계약, 애로 전에 형성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0건 이상 체결이 되면서 4년 정도의 대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알테오젠도 꼭 4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일단 대기가 좀 있다라는 측면을 봤고요. 이번에 어떤 기업이랑 어떤 물질을 계약했느냐까지는 지금 비공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옵션 계약이 우선권을 위해서 금액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빅파마 쪽에서 초조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걸기 위한 옵션 계약이다라는 측면에서 에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로는 그럼 왜 늦어지느냐?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LO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나올 협업 계약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계약 조건이 매우 중요해서 이것을 유리하게 조율하는 과정이고 처음에 체결이 되면 그 다음 빅파마들과는 유사 조건으로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첫 계약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73만 원까지 본다면 상승 여력은 현재 66%, 이제 막 45만 원을 도달하는 모습이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리 옮겨서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수는 나쁘지 않네요. 4,157선에서의 대기, 코스닥은 921선에서의 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이제 2025년 마무리까지 얼마 안 뒀는데 분위기는 꽤나 괜찮아 보여요. 일단 우리의 형님이 오늘 좀 쏠림이 나타나게 되는 분위기, 연장선일지. 하이닉스 보면은 프리마켓 시세가 다시 재개되면서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투톱이 고르게 거래 집중될 수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그러니까 완전히 풍선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좋은 쪽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좋았던 쪽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가장 속상하셨을 분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고, 또 가장 지금 수익을 즐기고 계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도체를 끝까지 놓지 않고 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쪽 저쪽 따라 붙으신 분들보다 한쪽을 꼭 쥐고 가신 분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거래 막바지에 지금 들어서는 우리 장에서도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두 개입이든 직접 개입이든 어찌되었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초보다도 결국엔 또 낮은 위치에서 하향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톤을 이어받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바라보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전략은 지난 2, 3주 전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모두 교집합이 걸려있는 한미반도체만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혹은 여기에 이제 직납이라고 하죠. 미국 쪽으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까지는 고려해볼 만하나, 저는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소재라든지 부품사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소재 쪽에서 보면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계속 오늘도 한 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40, 소부장 20이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참고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유리하게 분위기 흘러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충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일단 20만 원 가능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이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소부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로 질문 드려보죠. 시장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 외에 또 뭐 패시브 자금을 통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가 상향되는 가운데 저는 충분히라고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진다면은 일단 스텝별로 좀 단계를 밟아가는 그러한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말씀 앞서 해주셨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변동을 크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당연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거기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는 뭐 15만 원, 일단 1단계부터 좀 밟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시가총액 높은 거에서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예전 과거와 달리 시가총액이 낮다고 더 많이 가고 높다고 덜 가는 그러한 지금의 증시 흐름 전개가 아니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거래 이제 경고가 해제되다 보니까 오늘 또 프리마켓에서도 거의 6%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여전히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그냥 끌고 가는 게 대안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묘하게 빠져나가셨어요. 일단 1차적으로 15만 원을 먼저 보자. 도달 후에 제가 집요하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요. 이충원 대표님 3%가량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게 이번에 나온 옵션 계약 때문 아닌가?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시작이다. 에로를 위한 빅파마들의 긍정 의견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중을 계속 적극적으로 늘려도 됩니까?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전 고가 수준이 50만 원대에선 들어가기 부담스러운데, 그것보다 20%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들어가기가 머뭇거리는 게 또 결국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보고서 제목도 이제 줄을 서시오라는 이렇게 바이오 최선주를 유지한다. 목표 주가 73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로열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알테오젠을 바라볼 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건지가 또 가장 중요한 수급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헬스케어나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원 대표의 오늘 관심 주는 퀀타 매트릭스인데요. 시장 문 열리고 구체적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개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 열어보죠.